어제 내가 그 땡볕에 기다린 시간이 딱 2시간이었지. 그래, 너희들도 2시간 기다려보니 어땠니? 내가 2시간을 땡볕에서 애 태우며 기다려봐서 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말이야. 이제 저희도 애미 심정을 좀 알겠니?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일부러 엄마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애미 마음 알 리가 없지.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깟 거 이젠 안다고 해도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으니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돌아가거라. 60대 후반의 임재숙 씨는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숙 씨가 여고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비평준화 시대였죠. 요즘 사람들은 평준화, 비평준화 그런 말도 잘 모를지 모르지만 평준화가 되고서도 한참 동안이나 그런 말을 썼으니 재숙 씨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재숙 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책을 좋아해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그 덕분인지 집안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도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꽤 좋은 상위 여고로 진학할 수 있었지만 장학금을 준다는 여고에 진학했었습니다. 대학 또한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형편에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재숙 씨는 친정 엄마를 도와 돈도 벌고 어린 동생들도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혼자만 조차고 대학 진학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는 팍팍한 살림도 점점 나아지고 슬아의 아들 하나 낳아 그 아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재숙 씨는 자기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던 사람이었기에 재숙 씨 부부가 번 돈으로 아들 대학 공부까지 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자 재숙 씨 부부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갑갑한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외곽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이던 재숙 씨 남편이 정년 퇴직한 후 남편도 재숙 씨도 복잡한 서울살이에 지쳐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싶어졌는데 부부가 마음이 그렇게 통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 뭡니까? 둘 중 한 사람은 죽어도 서울 못 떠난다고 하면 어쩌냔 말입니다. 실제로 재숙 씨 주변에도 그래서 서울을 못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한마음이라는 것도 축복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사해서 텃밭 같은 걸 재미삼아 가꾸기는 하지만 엄밀히 귀농이라기보다는 귀촌이라고 해야 할 한갓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직장 다니던 아들은 서울의 자취방 얻어 독립을 시켰었는데 그런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재숙 씨에게는 그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재숙 씨 부부는 시골 생활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었지만 혼자 두고 온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밥은 안 굶고 다니는지 하루도 그 걱정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아들이 제 짝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이 모두들 아이고 공부 참 잘했네 하는 소리를 절로 하게 하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재숙 씨는 재숙 씨 아들만 해도 그만하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재숙 씨 아들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수재였던 겁니다.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모 될 사람 교육열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재숙 씨가 아들 키울 때에도 주변에 유난히 자식 교육에 적극적인 엄마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식들도 많이 봤기에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작정하고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자식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서로 간에 괴로운 일도 없을 텐데 그래도 며느리는 명문대를 졸업했으니 성공한 겁니다. 장모 치맛바람이건 뭐건 간에 자랑할 만한 거다 싶었고 아들이 잘난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는 것도 재숙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난 며느리가 아들 기죽이는 건 아닌가. 재숙 씨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렇게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고
그 손자가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똑똑한 며느리 닮아 5살짜리 손자도 제법 똘똘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영재 어쩌고 하는 교육을 시킨다는데 재숙 씨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부터 그런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한다는 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지켜봐야지 뭘 어쩌겠습니까. 지들 자식인데 재숙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일이지 싶어 자식들 하는 대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주말을 맞아 모처럼 재숙 씨네 집으로 놀러 오겠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나고 나란 아이들 정서에 좋다며 아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재숙 씨 부부가 사는 시골 마을에 그렇게 한 번씩 다녀가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재숙 씨 아들만 해도 서울서 나고 자란 아이들인데 지들 자식 정서 생각하는 게 기특했고 그게 아마도 재숙 씨가 며느리가 하는 짓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짓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아들 며느리가 손자 데리고 온다고 하니 손자 오면 같이 가려고 진돌이 산책도 미뤄두고 자식들 먹일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들 며느리가 키워줄 수 없다고 하도 단호하게 잘라 말하길래 재숙 씨 부부가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와서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손자가 진돌이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진돌이도 그걸 알아서 아들네 자동차 소리만 들려도 그게 손자가 타고 온 차라는 걸 어찌 알고 그때부터 꼬리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진돗개 똑똑하다는 걸 실감하곤 한답니다. 그렇게 진돌이까지 온 식구가 아들 며느리와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자 오면 진돌이 데리고 나갈 거라고 평소에 잘 신지 않는 트레킹화까지 꺼내 신고 기다렸습니다. 어이구, 진돌이 녀석 꼬리가 떨어져 나가게 흔들어대는 걸 보니 애들이 도착했나 보네. 그런 모양이네. 하여간 귀신이야, 귀신. 엄마,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진돌이랑 산책 가도 돼요? 그럼 그렇지. 오자마자 진돌이부터 찾을 것 같아서 일부러 산책도 미뤄두고 있었지. 할아버지랑 같이 다녀와. 다녀오면 할머니가 맛있는 옥수수 줄게.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는 길로 진돌이부터 찾는 손자가 귀여워서 기다렸다는 듯이 진돌이 산책을 다녀오라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런 손자를 째려보면서 숙제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숙제? 아니 여기까지 와서 무슨 숙제야? 그리고 주말 아니냐? 학원 숙제가 있는데 그걸 아직 덜 했거든요. 당장 내일까지 해가야 하는 숙제라서 이것부터 해놔야 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손자는 조용히 가방에서 숙제 거리를 꺼내 거실 탁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거였습니다. 모처럼 할머니 집까지 와서 그 좋아하는 진돌이 산책도 못 시키고 학원 숙제부터 들고 앉으려니 심술이 나서 입이 대빨을 나왔을 겁니다. 손자는 못마땅해서 심술이 가득한 표정인데도 며느리 말을 고분고분 들으며 숙제를 들고 앉기는 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재숙 씨는 그 모습을 보니 평소에 며느리가 손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애를 얼마나 잡돌이를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 같아 보이는 것이 재숙 씨는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손자가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 좋은 교육 방법 같지 않았지만 싫은 소리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최대한 좋게 말했습니다. 아직 5살밖에 안 된 애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영재 교육도 좋고 조기 교육도 좋고 다 은데 한창 뛰어놀 나이에 주말에 할머니 집까지 놀러와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건 심한 것 같아서 그런다. 애가 다니는 영재학원이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유명한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만든 커리큘럼으로 애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어머니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아니 서울에서 앞으로 입시퀴즈 치러내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해요. 그래, 그건 알겠다만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숙제부터 먼저 하라고 안 하면 실컷 뛰어논 다음에 피곤해서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눈부터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네요.
애 정서에 좋으라고 일부러 데려오는 거라고 하더니 이러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그래도 애가 애답게 커야지. 차라리 책을 더 읽게 하는 게 어떠냐? 내가 어렸을 때 책을 그렇게 좋아했거든. 난 책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 덕분인지 내가 학교 성적이 꽤 좋았어.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은 못 갔지만 말이야. 책도 아무 책이나 읽히는 거 아니고 다 알아서 좋은 책으로 골라서 읽히고 있어요. 어머님, 요즘은 교육을 그렇게 주먹구구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관리를 하는 게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재숙 씨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100만 개쯤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야기해봤자 며느리랑 감정만 나빠질 것 같아서 재숙 씨가 거기서 멈췄고 며느리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손자가 돌아가고 난 후에도 재숙 씨는 언짢은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아들이 전화를 해 며느리, 손자 다 같이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지들도 그러고 간 것이 찜찜해서 화해하자는 뜻인가 보다 생각했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식혜도 달지 않게 만들어서 보냉백에 꼼꼼하게 챙기고 김밥이며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서 나왔답니다. 들뜨고 설렌 마음, 손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렀던 재숙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아들네는 어디까지 왔다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도착하셨어요? 저희는 시간 맞춰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날도 더운데 어디 근처 카페 같은 데라도 들어가 계세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오거라. 날씨가 덥기도 덥기만 무엇보다 죽일 듯이 타는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그 햇살이 무서워서라도 어디 들어가 있어야겠다 싶었던 재숙 씨는 들어가 있을 만한 카페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지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시락 가방 들고 온다고 재숙 씨 소지품 가방을 작은 것으로 바꿔 들고 나오면서 원래 들고 다니던 가방에 있던 지갑을 깜빡하고 못 챙긴 겁니다. 평소에도 깜빡깜빡 잘하는 재숙 씨였기에 이럴 걸 대비해서 재숙 씨 남편이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걸 깔아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재숙 씨는 그냥 카드 들고 다니는 게 편하고 당신이랑 늘 같이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며 그런 걸 깔아두지도 않았던 겁니다. 휴대폰 케이스에는 교통카드 기능만 있는 카드 한 장 끼워놨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해서 카페 들어가 있기도 마땅찮다고 둘러대며 언제쯤 오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니 아들이 금방 가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들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땡볕에 재숙 씨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 와중에 야외 활동 자제하라는 폭염주의보 경보 안내에 노란색 메시지가 자꾸 오니 가뜩이나 뜨거운 땡볕이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오겠다는 아들은 오지를 않고 약속 시간마저 한참이나 지나 있기에 재숙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며느리에게 했더니 며느리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얘네들이 약속 장소로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뭐라도 연락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마음을 진정하고 계속 전화를 하며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재숙 씨는 화가 너무 많이 난 상태였던 거죠. 왜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을 시키는 거야? 약속한 시간에서도 벌써 1시간이나 지났단 말이야.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장모가 찾아와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이제 출발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재숙 씨는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장모가 찾아오면 찾아왔지. 그런다고 재숙 씨 전화를 못 받을 이유가 뭔가 싶고 그런 상황이 됐으면 지가 먼저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려야지. 1시간이 뭐야.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한 걸 생각하면 1시간 반 동안이나 애미를 땡볕에 세워두고 연락 한 번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싶어서 재숙 씨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렸지만 바로 출발해서 온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얼굴이라도 보자 싶었습니다. 자식들,
특히 손자 얼굴을 보면 화도 금방 풀릴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렇게 30분을 더 기다렸는데 그때 아들이 다시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아무래도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또 전화를 지가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데 재숙 씨는 눈물이 다 나는 겁니다. 2시간이나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었으니 땀범벅이 됐는데 거기 눈물까지 섞여서 꼴이 말이 아니었고 그보다 재숙 씨 마음이 더 너덜너덜했습니다. 그 상태로 도저히 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해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남편은 쏜살같이 달려와 줬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서러움이 폭발해서 눈물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울음이 터진 겁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앉아서 목 놓아 서럽게도 울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르듯이 재숙 씨가 당한 일을 말했죠. 땡볕에서 똥개 훈련 당하듯이 2시간을 기다렸던 것. 그러는 동안 2번이나 전화를 하면서 지 할 말만 하고 재숙 씨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린 것도 다 말했습니다. 제일 서운하고 분한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재숙 씨 남편도 화가 이만저만 난 게 아닙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재숙 씨 남편이라고 아들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손자 교육 문제로 재숙 씨와 며느리가 언쟁을 벌일 때 재숙 씨 남편도 며느리가 재숙 씨를 무시하는 태도에 심정이 상해서 나서서 호통을 치려고 하는 걸 재숙 씨가 몇 번이고 몰래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재숙 씨 남편도 이번엔 안 참겠다고 나선 겁니다. 재숙 씨 남편은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니 재숙 씨도 들을 수 있게 차량 블루투스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너 이 자식! 내가 지금 너희 엄마한테 한 짓이 뭐야? 이 땡볕에 사람을 2시간이나 세워둬? 오늘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 몰라서 그래. 아니, 아버지, 카페에 들어가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많이 일찍 나오셨던 것도 있잖아요. 이 자식이! 그래서 지금 내가 잘했다는 거야.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금방 올 것처럼 말하니 착한 내 엄마가 그 말만 믿고 기다린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은 무슨 얼어 죽을? 누구 하나 죽어나간 것도 아닌데 중간에 기다리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을 못해? 너희 회사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냐? 인간이 그러면 못 써. 죄송해요. 엄마 화 많이 나셨어요? 니들이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너희 엄마 기분 풀어주려고 일부러 나들이 가자고 하는 게 기특하다 싶었는데 이게 다 뭐야? 아버지,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엄마한테 나들이 가자고 한 거였어요. 그랬거나 말거나 이제는 다 소용없고 하루 잘 놀고 저녁에 너희 엄마 데려다 주러 집에 오면 애 교육비 하라고 모아놓은 통장 하나 내어주려고 했는데 딱 지들 생각만 하고 엄마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니들 같은 것들에게 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어떤 식으로도 돈 같은 건 주지 않을 생각이니 그렇게 알아라. 남편은 쐐기를 박듯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하고 아들이 하루 종일 재숙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전화 먼저 탁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들이 2번이나 지 할 말만 하고 전화도 먼저 끊어버리는 걸 당한 재숙 씨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서 쾌감을 느꼈고 내 남편 잘한다. 내 남편 최고다. 역시 남편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지원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소리 때문인지 아들 며느리는 다음날 바로 재숙 씨 부부를 찾아왔는데 손자는 장모한테 맡겼다며 둘만 온 겁니다. 그런 일이 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재숙 씨는 어쩐 일로 저러나 얼마나 제대로 빌 작정을 했길래 애까지 맡기고 왔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해결을 보고 가겠다는 결의 같은 것도 보이는 것이 재숙 씨는 여전히 그런 아들놈이 간사해 보입니다. 그 무서운 장모님한테 애를 어떻게 맡기고 온 거니? 장모님이 전화라도 하시면 바로 튀어가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오해예요. 장모님이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세요?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봐. 장모가 와 있다고 제 엄마랑 통화도 못한다고 하는 놈이 그게 제대로 된 놈이니? 그것도 엄마를 땡볕에 세워두고?
응? 장모님 때문이 아니라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변명할 수도 없을 텐데 애쓰지 마. 그럴수록 더 화나. 내 엄마 그렇게 무시하더니 엄마 아버지가 주는 돈은 무시가 안 되는 모양이지. 무슨 말이야?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화 푸세요? 공부도 제대로 못한 엄마가 주는 돈이나 너희 장모가 주는 돈이나 돈은 똑같은 돈이니 그 돈 무서운 건 아는 모양이구나. 애 밑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주시는 돈 아니면 애 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득달같이 튀어올 놈이야? 내가 내 애미야. 내 놈 머릿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단 말이야. 나는 너 그렇게 안 가르쳤다. 잘못했어요. 전화도 일찍 못 드리고 또 엄마 대답도 안 듣고 전화 끊어버리고 그런 거 다 잘못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이제 관심 없다니까? 대문도 안 열어줄 거야. 내 아버지랑 나는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면 그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소용없는 짓 그만하고 가. 며느리 명문대 보낸 장모 말이라면 껌뻑하면서 재숙 씨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무시하던 자식들이지만 재숙 씨 부부가 한 번씩 살림에 보태라며 내어주는 돈을 받을 때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효부가 되곤 했죠. 솔직히 그 맛에 한 번씩 애 교육에 보태라, 살림에 보태라 하면서 봉투를 꺼내놓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들도 며느리도 재숙 씨를 존경하는 것 같은 얼굴이 되으니까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존경받는 게 재숙 씨 삶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키워놓은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다야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사건이 아니더라도 언뜻 아들이 재숙 씨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덜어 있었으니 더 그랬을 겁니다. 재숙 씨 남편도 그런 재숙 씨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재숙 씨 남편도 아들이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해지는 걸 보는 게 실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존경을 받고 싶지 무시를 당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처가 장모와 비교까지 당하는 것 같으니 재숙 씨는 그 서운함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재숙 씨 남편 앞으로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은 부부가 생활비로 실컷 써도 늘 남았으니 남으면 남는 대로 모았고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수당도 있고 서울집 팔고 이사 오면서 남은 돈도 있었는데 부부가 검소한 성향이라 큰 돈이 들지 않기도 해서 그렇게 모은 돈을 자식들 앞에 내놓는 뿌듯함도 재숙 씨 부부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즐거움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아무런 감흥도 느끼게 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얌체같이 간사한 아들놈에게 그런 걸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절 그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아들 며느리는 그제야 일이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을 겁니다. 재숙 씨는 물론이고 재숙 씨 남편도 아들 며느리 꼴도 보기 싫다며 문전박대 문도 안 열어주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며느리는 대문 앞에 서서 담장 위로 잘못했다 죄송하다 소리를 지르며 꼬박 2시간을 빌었던 겁니다. 재숙 씨는 전날 땡볕에 기다렸던 시간인 2시간을 떠올리며 대문 밖으로 나가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그 땡볕에 기다린 시간이 딱 2시간이었지. 그래, 너희들도 2시간 기다려보니 어땠니? 내가 2시간을 땡볕에서 애 태우며 기다려봐서 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말이야. 이제 저희도 애미 심정을 좀 알겠니?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일부러 엄마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애미 마음 알 리가 없지.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깟 거 이젠 안다고 해도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으니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돌아가거라. 재숙 씨는 그렇게 아들 며느리도 똑같이 2시간 벌을 세웠으면 됐다 싶어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들 며느리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앞으로 돈 안 준다 소리에 놀라서 뛰어온 것이니 저런다 싶은 생각이 드니 재숙 씨는 그것들이 더 꼴 보기 싫었습니다. 애초에 2시간을 복수하듯 벌을 세우면 섭섭했던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화나고 서운했던 감정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재숙 씨는 아들 며느리가 땡볕에 고생을 했거나 말거나 간에 말이 곱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 돌아가라는데 왜 이러고 앉아있니? 아버지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일 없을 거라고 해서 이러니? 이런다고 아버지나 나나 마음 바뀔 일은 없어. 그러니 헛된 꿈에서 빨리 깨어나는 게 좋을 거야. 당장 더위 먹으면 니들만 손해잖아?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나 지금 화 안 났어. 화는 어제 났었지. 너도 내가 화날 상황인 거 빤히 알면서 내 얘기는 듣기도 싫다는 듯이 내 할 말만 하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전화 탁탁 끊고 그랬니? 그랬던 놈이 뭐? 내가 화난 걸 걱정을 해?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어머니 죄송해요. 어젠 정말 이 사람도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희 어머니한테는 악감정 없다. 딸내 집에 오신 게 무슨 잘못이겠니? 뭐 때문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장모 무서워 벌벌 떨면서 지 엄마한테 그따위 함부로 하는 놈은 솔직히 말해서 아빠 자격도 없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란 말이야. 내 입장에서는 엄마보단 아무래도 장모님이 조심스럽고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화 푸세요. 아들이 다시 가요, 엄마. 넌 정말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네. 내가 너한테 왜 쉬운 사람이지? 내가 너한테 잘해줘서 그럴 거야? 그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넌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쉽게 생각한 거야. 간사하고 얄팍한 놈. 그래요. 장모님이 계셨어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그래,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걸 알면 가서 뉘우치고 반성해. 그것과 별개로 우리 마음은 안 바뀌는 거지만 말이다. 그러니 얼른 돌아가. 엄마, 목이 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마시게 해주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까스로 누르고 있던 재숙 씨의 분노가 폭발을 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목이 다 죽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은근슬쩍 집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지가 어떤 상황에 놓인 건지도 모르고 어이없이 목 탄다 소리나 하고 있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숙 씨는 그 길로 부엌에 들어가 어제 손자 주려고 싸갔던 식혜, 하룻밤 사이에 확 쉬어버린 그 식혜를 들고 나와 대문 밖에 있는 아들 며느리한테 확 뿌려주고 말았습니다. 신식혜 벼락을 맞은 아들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이 재숙 씨를 향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과드리러 왔는데 진짜 너무하시다 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냄새는 또.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왜 상한 식혜 처음 맞아보니? 그렇겠지. 내가 심해? 너무해? 그러니 니들이 내 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상한 식혜 좀 맞았기로써니 그게 무슨 대수야? 내 마음은 이놈의 식혜보다 더 처참하게 상했다. 이것들아. 상한 식혜까지 맞아드렸으니 분풀이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나랑 무슨 거래하니? 협상해? 애초에 조건이 달라서 협상이 안 돼. 상한 식혜 몇 사발이고 더 뿌려줄 수 있으니 계속 맞고 싶으면 그러고 앉아있던지 맘대로 해라. 상한 식혜 더 맞기 싫으면 얼른 일어나서 가란 말이야. 썩 꺼져. 재숙 씨는 그렇게 아들 며느리를 쫓아냈는데 아들 며느리는 상한 식혜를 맞고 쫓겨난 뒤로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문자고 전화고 제발 하지 말라 소리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한테 화가 난 거니까 나만 안 보시면 되잖아요. 안 보고 싶으시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엄마 손자도 안 보고 싶어요?
애만 대문 앞에서 들여보낼 테니까 손자만이라도 보세요.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양이 쥐 생각하니? 누가 그런 걱정해달래? 내가 그런 잔머리 쓴다고 달라질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내가 이럴수록 더 괘씸하고 이렇게 나올수록 점점 더 결국은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문자고 전하고 그런 거 다 하지도 마. 조용히 좀 지내자. 아들놈이 그렇게 나올수록 재숙 씨 부부는 더욱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나올수록 더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한답니다. 아들놈은 아직 멀었다 싶습니다. 철없고 싸가지 없는 아들놈이 재숙 씨 마음을 알 날이 올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식 위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퍼주기만 하는 부모 사랑을 그런 식으로 지들 편한 대로 이용하고 받아먹을 것만 생각하는 게 아직도 괘씸해서 분이 안 풀립니다. 손자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다시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죠. 재숙 씨 부부는 그런 아들은 있고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취향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과정도 다 재미라고 생각하고 즐겨볼 작정이랍니다. 아들놈 챙겨주려던 돈이 다 굳게 생겼으니 돈 좀 들어가는 취미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